스타토픽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건강의학 뉴스부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건강정보까지 건강 이슈 시간에 알아보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성승규 코순보성 일침 한의원 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코로 숨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요즘에 코로 숨 쉬는 거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뭔가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꾸준히 해야 되겠죠? 더 좋아지실 겁니다. 네.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이제 조금씩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환절기가 또 이제 다가오는데 이 환절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해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코 건조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코 건조증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코 건조증은 말 그대로 코 속 점막이 건조한 것인데요. 네.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네. 코가 답답하다, 막히는 것 같다, 코딱지가 자주 생긴다, 콧속이 따갑다, 간질간질하다, 콧바람이 뜨겁다 등 이렇게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시는데 네. 이 모든 증상들이 코 건조증입니다. 코딱지가 많이 낀다. 그리고 코가 간질간질하다. 이것도 코 건조증의 증상 중에 하나군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코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물론 건조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 코 질환을 오래 앓으시는 분들, 또 코의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코 건조증의 원인이 있는데 비염 축농증 수술을 한 사람의 코 건조증과 네.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의 코 건조증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원인을 설명하기 전에 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뒤에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은 코의 구조와 기능을 아는 게 중요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코의 구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코 속 공간을 비강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강은 상비갑계, 중비갑계, 하비갑계라고 하는 덮개 모양의 구조물 사이로 네. 상, 중, 하, 비도라는 세 개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저평동이라는 네 종류의 빈 공간인 부비동이 눈과 뇌 주변을 둘러싸듯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콧대와 콧구멍을 포함한 그 부위는 그야말로 코의 입구에 불과하고 코가 있는 높이만큼의 얼굴의 그 가운데에 해당하는 공간이 모두 코이기 때문에 마치 동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크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코의 기능을 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코의 기능도 알려주겠어요? 네. 네. 우선 지난주에 설명드린 코의 1차적인 기능은 코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에 포함된 노폐물을 걸러주고 차고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코의 2차적인 기능인데요. 바로 뇌의 과열 방지 기능입니다. 네. 집에 컴퓨터 한 대씩 다 있으시죠? 네. 기계가 작동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팬, 즉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 환풍기가 고장나면 컴퓨터도 과열이 되어서 고장이 납니다. 맞아요. 네. 우리 뇌도 인체의 컴퓨터나 마찬가지라서 환풍기처럼 열을 직접 식혀주는 구조물이 따로 필요한데 네. 그것이 바로 코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이 코가 어떻게 보면은 인체의 가습기 역할도 하고 그럼요. 냉각 장치 역할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뇌의 과열 방지 기능이 안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네네. 원래는 콧바람이 크고 복잡한 그 코 속 구석구석으로 네. 들어가서 뇌를 시원하게 식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증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먼저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이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아무리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머리가 맑지 않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아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네네. 네. 그리고 안구 건조증이나 피로감도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내리는 증상.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분 중에 쥐 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갈이
잘 때 눈 반쯤 뜨고 자는 버릇, 네. 아이들 손톱 뜨는 버릇도 생깁니다. 그리고 야뇨증, 즉 밤에 주무시다가 적게는 한 번이나 많게는 대여섯 번씩 일어나서 소변 보시는 분들, 네. 밤에 오줌 싸는 아이들, 그러니까 방광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네. 과열된 뇌 하수체에서 요농축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아유, 굉장히 중요하군요. 이 코가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게요. 네네. 부천 서부토님께서 방송 들으시면서 어릴 적에 코딱지는 입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농담하시면서 자, 그러면은 코가 자동차의 냉각 장치인 라지에이터와 같네요라고 또 의견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나요? 네, 하품을 자주 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가끔 졸려서 하품하는 거 말고 네. 한 번 시작하면 1, 2분씩 연속적으로 하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명 어지러움증과 같은 귀의 병, 항공성 중이염. 그래서 이 비행기 타면 잠깐 귀 아플 수는 있는데 네. 그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 통증이 지속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아주 의외의 증상들이 많은데 이 모두가 코의 2차 기능인 뇌의 과열 방지 기능이 안 되었을 때 생깁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코와 위치적으로 서로 거리도 멀어서 연관성을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네. 코는 뇌의 환풍기다라는 원리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코 안에 코털이 부족할 때도 뇌 과열 방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게 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 공기 자체의 온도, 공기 자체가 뇌를 식혀주는 거기 때문에 코털은 그렇군요. 이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더 특징적인 네. 이 구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코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코 건조증의 원인이 뭔지 살펴볼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수술을 하시게 되는데 네. 이것이 코 건조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비염 수술이 무엇이냐면 이 하비갑계라고 하는 구조물이 찬 바람이나 알러지 유발 물질 등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부어서 코를 꽉 막으니까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 숨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비갑계 일부분을 절제하거나 소작술을 시행해서 코끼를 만들어주는 시술입니다. 네. 근데 이 수술을 하신 분의 코를 들여다보면 세 개의 코길 중에 처음 보이는 가장 아랫길, 즉 하비도가 뻥 뚫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축농증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네네. 네. 축농증은 이 부비동이라고 하는 빈 공간에 농이 고여 있는 병을 말합니다. 이 축농증 수술은 그 부비동 입구를 넓혀서 농을 배출시키는 건데요. 네. 이 축농증 수술을 하신 분의 코는 비갑계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에 공기가 통하는 그 틈이 일반인의 코에 비해서 매우 넓습니다. 네. 간혹 비갑계 대부분을 제거하신 분들은 코의 저 뒤쪽까지 보이는 경우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코도 더 건조해지고 숨 쉬는 것도 매우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통로가 넓으면 더 시원하지 않나? 그러게요. 라고 네. 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과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원리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네. 베르누이 효과라고 해서 네. 우리가 분무기를 사용할 때 손잡이를 꾹 누르면 공기에 음압이 걸리면서 네. 아래에 물통에 있던 물이 빨대를 통해서 쭉 빨려 나오게 되는 것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공기의 압력이 강하거나 통로가 좁을수록 흐름은 더 빨라집니다. 네. 건강한 코는 코로 숨을 쉴 때 베르누이 효과에 의해서 공기의 흐름이 상중 하비도와 부비동까지 좁고 복잡한 통로 구석구석으로 잘 통하기 때문에 네. 깊고 시원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염이나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면 통로가 넓어져서 네. 이 베르누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힌다, 건조하다라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코가 뻥 뚫려 있을 만큼 비어 있음에도 마치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현상을 빈코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네. 빈코 증후군. 이거 좀 더 살펴보죠. 네. 네네. 어떤 건가요? 빈코 증후군은 1994년 미국의 유진컨이라는 박사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는 비갑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네. 1980, 90년대쯤부터
비갑계를 제거해도 코의 기능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면서 많은 수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수술을 한 사람 중 많은 환자들이 좀 전에 말한 수술을 했는데 더 막혀요. 네. 답답해요.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겁니다. 네. 처음에 수술을 했던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육안으로 봐도 코가 뻥 뚫려 있으니까 그 그러게요. 말을 믿지 않았겠지만 그 비율이 생각보다 많고 증상도 거의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비갑계를 절제하는 수술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구나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빈코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군요. 증상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코 속 구조물 자체가 없으니까 네. 공기를 촉촉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1차 기능이 망가짐으로 인해서 네. 지속적인 코의 건조감, 따가움, 잦은 코피, 안면부의 통증을 호소하고요. 또 콧바람이 그대로 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코로 숨을 쉬더라도 마치 입으로 숨을 쉰 것처럼 목이 아프거나 간질간질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 속에 새 갈래길과 부비동을 거쳐 가야 네. 숨이 깊게 쉬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공기의 흐름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네. 숨이 얕게 쉬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입을 벌려서 숨을 쉬니까 뇌의 과열 방지 장치라는 네. 2차적인 기능도 상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눈이 빠질 듯하다, 잠을 깊이 못 잔다 네. 등의 증상도 같이 호소를 합니다. 그렇군요. 주변에 이런 분들 꽤 있어요. 머리가 네네.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는데요. 네, 네. 다른 데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고 보면 코로 숨을 잘 쉬지 못해서 그러게요. 뇌의 2차 기능이 잘 안 되신 네. 거죠. 눈이 빠질 듯 아파서 안과에 갔더니 별 이상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수술하지 않은 코의 건조증은 어떤 것인가요? 네, 우리가 보통 수술하신 경우를 이제 빈코 증후군이라는 후유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수술하지 않았음에도 빈코 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코 점막의 분비선 조직이 위축되면서 코가 건조해집니다. 네. 어찌 보면 코가 건조해지는 것은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코 점막의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잦은 약 복용입니다. 네. 감기나 비염에 걸리면 한방 치료의 경우에는 소청룡탕, 페독산과 같은 약을 처방하고 양약을 처방받으시는 경우 항히스타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등을 처방받아 드시는데요. 네. 물론 증상이 있으면 약을 써야 합니다. 쓰지 않고 방치하면 더 큰 합병증으로 네.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코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이면 약물 사용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것을 너무 과도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복용한 경우에 서서히 분비선의 기능을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콧물이 나거나 막히면 약을 먹어서 또는 이 비강 스프레이를 뿌려서 쉽게 콧물, 코막힘을 해결하지만 네. 남용하면 나중에는 남들보다 더 먼저 건조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신중히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당장은 좋은데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안 좋을 수가 있군요. 네네. 당장 가래 끓고 목이 답답하고 코 막혔다 그래서 진해거담제도 먹거나 비강 스프레이 뿌리고 그러는데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군요. 이게. 네네. 적절하게 그렇군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코 건조증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네, 코 건조증은 대부분 이 코 질환의 초기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치료 기간이 다른 질환에 비해 좀 긴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침 치료를 하다 보면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네. 코 건조증은 이 숨길이 특히 하비도 쪽으로 집중되면 심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두 코길 즉 상비도나 중비도 쪽으로 공기가 잘 통하도록 숨길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면 네. 효과가 있습니다. 또 콧망울 안쪽의 건조감은 코 입구 있지 않습니까? 네. 연고를 바르기도 하지만 해당 부위의 사혈 치료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건조감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약 치료는 이 분비선 조직을 회복시켜주는 자음, 보혈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몸에 자꾸 열이 올라오게 되면 코 점막이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네. 밤새도록 잠 안 자는 것, 술이나 야식 드시는 것, 과도하게 맵고 양념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입에 테이프를 붙이는 것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네. 코로 숨쉬는 이 본래 기능이 좀 떨어진 코 건조증이라 하더라도 네. 입으로 숨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코의 과열 방지 기능을 위해서라도 주무실 때 테이프를 입에 붙이시길 권합니다. 네. 전에 한창 유행했던 코세척이 생각이 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창 그 예능 프로에서도 코세척하는 장면을 몇 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네네. 도움이 되죠? 어떤가요? 소금에 물 타서 그냥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네, 이 코세척도 이 코 건조증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 코세척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물의 농도와 온도입니다. 그 생리식염수와 같은 농도로 맞추고 우리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사용해야 자극감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식에 쓰는 소금을 찬물에 대충 한 움큼 넣어서 네. 세척하는 것은 이 농도도 안 맞을 뿐더러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코 세척을 하면 오히려 증상이 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런 경우는 굳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특히 알러지 비염이 심하신 경우는 오히려 코 세척이 더 안 좋을 때가 네. 많습니다. 코 세척이 더 안 좋을 때가 있다. 이 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 한 분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울마나님께서 비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권하는데 그건 뭔 수술입니까? 라고 하는데 이건 좀 더 살펴봐야 네네. 되겠죠?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의갑계 절제술인 경우도 있고 네. 보통은 이 비중격 만곡 수술이라고 해서 음. 이 코뼈 가운데가 이 휘었다. 네. 라고 해서 그 가운데 뼈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네. 근데 보통은 이 10명을 살펴보면 9명은 조금씩은 다 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비중격 만곡의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한쪽 코로 완전히 막은 경우에는 좀 네. 다르죠. 그때는 수술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지나면서 조금씩은 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상중 하비갑계도 네. 거기에 아주 그 미세하게 그 틈을 맞춰줘서 우리가 네. 숨을 쉬는데 크게 무리 없게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청취자 질문들이 쏟아지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마쳐야 네네.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